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계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름이죠.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보면 성장세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단순히 빠르게 성장하는 핀테크 기업을 넘어서 향후 10년 안에 미국 10대 연행 중 하나가 되겠다. 이런 아주 대담한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현재 규모를 생각하면 이게 글쎄요,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소파이가 어떤 배경에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또 그들의 진짜 강점은 뭘지, 그리고 이 야심찬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한번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현재 미국 은행들의 판도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최상위권은 정말 넘사벽이죠. JP모건 체이스 자산이 3조 8천억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조 7천억 달러. 와, 이거 웬만한 나라 GDP 수준인데요. 그리고 10위인 뱅크 오브 뉴욕 멜론만 해도 자산이 한 3,9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소파이 현재 자산은 약 36억 달러 수준이에요. 10위 은행하고 비교해도 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인데, 이런 상황에서 CEO 앤소니 누토가 탑10 진입을 말했다는 거,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JP모건 같은 곳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탑10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잖아요.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초거대 은행과의 직접적인 경쟁,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한 5위에서 10위 사이에 있는 은행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US뱅크나 캐피털 원 파이낸셜 같은 자산 규모가 한 6천억 달러 중반대,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중견급 규모를 벗어나서 명실상부한 상위권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강력한 포부를 밝힌 걸로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순위 상승 그 이상으로 규모 면에서 정말 큰 도약을 노리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순위 숫자 자체보다는 현재 자기들이 속한 리그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대형 은행 그룹으로 들어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네요. 훨씬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자, 그러면 소파이는 도대체 어떤 동력으로 이런 자신감을 보이는 걸까요? 특히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지난 2분기에만 85만 명 신규 회원을 확보했다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34%나 늘어난 수치랍니다. 이 정도면 거의 자석 수준 아닌가요? 젊은 세대,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소파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모든 게 온라인, 특히 모바일 앱 하나로 다 해결되는 완벽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점, 이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웬만한 은행들도 다 앱이 잘 되어 있잖아요. 소파이만의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단순히 온라인이다라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소파이의 차별점은 처음부터 디지털 네이티브인 젊은 세대의 눈높이랑 사용 습관에 철저히 맞춰진 경험을 제공한다는 데 있어요. 기존 은행 앱들이 가끔은 기존 오프라인 업무를 그냥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소파이는 훨씬 직관적이고 간결하고, 또 이 세대가 일상적으로 쓰는 다른 앱들처럼 느껴지도록 설계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복잡한 금융 용어나 절차 대신에 정말 꼭 필요한 핵심 기능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기존 은행들이 가진 모든 서비스를 당장 다 갖추려고 하기보다는 타겟 고객한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제대로 제공하자, 이런 전략인 겁니다. 아, 사용 경험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그냥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걸 넘어서 아예 금융을 대하는 방식 자체를 젊은 세대에게 더 친숙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에 띕니다. 암호화폐 거래나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건 확실히 젊은 층의 구미를 확 당길 만한 요소들이죠. 게다가 스포츠 경기장 명명권이나 음악 페스티벌 후원 같은 금융회사가 할 거라고는 잘 상상하기 힘든 마케팅 활동도 굉장히 활발해요. CEO 앤서니 모토가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위한 유일한 원스톱샵으로서
우리의 투자는 더 큰 장기적 성장을 이끌 거다. 이렇게 말한 것도 딱 이런 맥락이겠군요. 회원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더 많은 방법, 그리고 합류한 후에 함께 성장할 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단순히 상품 파는 걸 넘어서 고객의 삶과 진짜 함께하는 플랫폼이 되겠다. 이런 야심이 느껴지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별적인 노력들이 다 모여서 더 큰 시너지를 내는 현상, 바로 네트워크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사용자가 많아지는 걸 넘어서요. 소파이 플랫폼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각 서비스 간의 연결성이 높아지면서 플랫폼 자체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소파이 계좌 쓰는 친구가 많아지면 송금이 편해지고 투자 기능을 쓰는 사람이 늘면 관련 정보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플랫폼 가치는 다시 신규 고객을 유인하는 아주 강력한 요인이 되고요. 마치 눈덩이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점점 커지는 것 같은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매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44%로 오히려 더 가팔라졌다는 점은 이 네트워크 효과가 실제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트워크 효과라러 사용자가 늘고 기능이 많아질수록 그 플랫폼이 더 강력해지는 힘이군요. 소셜미디어에서 많이 봤던 현상인데 이걸 금융 플랫폼에서도 구현한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 강력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소파이가 궁극적으로 탑10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재 확보한 젊은 고객층의 그 미래 가치,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보죠. 오늘 소파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20대 초반의 고객이 있다고 쳐요. 이 고객이 한 5년, 10년 뒤에는 어엿한 직장인이 돼서 소득도 늘고 어쩌면 집을 사려고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볼 수도 있겠죠. 그 시간 동안 소파이의 예금 계좌를 계속 쓰고 소액 투자도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소파이 플랫폼에 대한 친숙도나 신뢰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실제로 소파이 머니 예금의 90%가 급여 자도미체 같은 직접 입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보면 이미 많은 고객이 소파이를 주요 금융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점이 소파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 그러니까 CLV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젊은 고객들이 미래에 창출할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객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필요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규모도 커지잖아요. 학자금 대출로 시작해서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 주택대출, 그리고 나중에는 은퇴 준비를 위한 투자 상품까지. 이 금융여정 전반에 걸쳐서 소파이가 함께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정말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과연 소파이가 이 젊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시간이 흘러서 다른 금융 니즈가 생겼을 때까지 계속 붙잡아둘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고객들이 더 복잡하고 큰 규모의 금융거래, 예를 들면 고액 자산관리라든지 기업금융 같은 영역까지 필요로 할 때 소파이가 과연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초기 고객 확보만큼이나 이들을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 소파이의 궁극적인 성공을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되겠죠. 정말 그렇겠네요. 젊을 때 좋은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고객이 성장하는 만큼 소파이도 같이 진화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고객 유지와 관계 심화, 이게 정말 핵심이군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소파이의 자산 성장 속도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숫자를 다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소파이의 자산 증가율은 현재 미국 탑10 은행들의 평균적인 성장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미 정말 무서운 속도로 덩치를 키우면서 현재 순위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러 기존 은행들을 추월했다는 점도 놀랍고요. 맞습니다. 성장률만 놓고 보면 정말 인상적이죠.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12은행과의 자산 규모 차이도 여전히 크고 그 위로는 훨씬 더 거대한 산들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가속도예요. 만약 소파이가 지금과 같은 빠른 성장세를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 꾸준히 유지할 수만 있다면 10년 내 탑10 진입이라는 목표가 결코 허황된 꿈만은 아닐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현실적인 목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장의 가시성은 당연히 기업 가치, 즉 주가에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어넣는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소파이 테크놀로지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소파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아주 정확하게 공략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을 무기로 삼아서 정말 놀라운 속도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암호화폐, 투자 가치, 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추가하면서 플랫폼의 매력과 또 락인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내고 이게 또 성장에 더욱 불을 붙이고 있고요. 게다가 현재의 젊은 고객들이 미래에 훨씬 더 큰 금융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점, 즉 높은 고객 생애 가치 잠재력은 소파이가 미국 10대 은행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아주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소파이의 사례는 기술 혁신과 특정 고객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결합될 때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전통적인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편리한 앱을 만드는 걸 넘어서 특정 세대의 금융생활 전반에 걸쳐서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겠다. 이런 그들의 비전 자체가 기존 금융권과는 좀 다른 접근 방식이죠. 물론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현재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이고요. 또 고객들의 니즈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이나 강화될 수 있는 규제 이슈 같은 넘어야 할 산들도 많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결국 이런 도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소파이처럼 특정 세대의 디지털 습관과 필요에 집중하는 전략이 금융 외에 다른 어떤 산업에서도 기존의 강자들을 위협하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평생교육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헬스케어 혹은 개인화된 미디어 콘텐츠 분야 같은 것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파이가 단순히 덩치를 키우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의미의 거대 은행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종류의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될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기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브랜드 신뢰도라든지 위기 관리 능력 같은 것들이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